나이가 들수록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걱정들이 어느새 삶의 표면으로 떠올라 하루를 무겁게 누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도 홀가분하게 사는 법, 즉 남은 생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태도와 생활의 리듬에 대하여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 사회에서의 역할, 스스로에게 걸어둔 기대와 약속, 그리고 남의 시선에 맞추느라 힘겹게 유지해온 체면까지. 살아낸 세월만큼 짐도 불어났습니다. 누군가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해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마지막 장에 평화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워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은지, 삶의 리듬과 마음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줄이고 접으며 살았습니다. 밥을 덜 먹으면서도 학원비를 마련했고 내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아이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희생의 무게만큼의 보답을 은연중에 바라게 됩니다. 명절이면 먼저 찾아오기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전화를 해주기를, 용돈을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채워질 때보다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공백은 곧 서운함이 되고 서러움이 됩니다. 밤을 지새우고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공이고 나는 이제 그들의 장면에 가끔 등장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고 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를 묻고 길게 붙잡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은 느슨할수록 오래갑니다. 기대를 거두면 매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온도가 안정됩니다. 억지로 불을 떼지 않아도 오래도록 따뜻한 난로가 됩니다. 이 다음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개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통장 잔고가 충분한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요양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지. 불안은 조심성과 절제를 낳지만 때로는 삶을 통째로 움켜쥐어 숨이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은 소중하지만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써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시간을 위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밥 한 끼를 위해, 지금 망설이는 작은 여행을 위해, 지금 배우고 싶은 취미를 위해 돈을 쓰는 용기를 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껴 모아둔 돈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 채 병실에서 생을 마감한 어떤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남겨진 돈이 누군가에겐 쓸모가 있었겠지만 정작 그분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연료이지 삶 자체가 아닙니다. 연료만 가득 채운 채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면서 내 삶의 지금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숫자에 붙들려 있던 마음이 풀리고 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한 발 물러서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 정보를 쉴 새 없이 접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지, 하루 몇 보를 걸어야 하고 어떤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영양제는 무엇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순간 행복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운동은 즐거움과 함께할 때 오래 갑니다. 억지로 짜 넣은 스케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움직임을 찾으십시오. 가벼운 동네 산책이든
친구와 함께하는 가벼운 체조든 물속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수영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일, 여기에 잘 웃는 일들 더하면 충분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살다 보면 오래 사는 일은 덤으로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느라 편한 옷을 두고 불편한 옷을 입고 도움을 청하면 약해 보일까봐 혼자 버티다 몸과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고르셔도 됩니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배우면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젊을 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체면이 주는 작은 만족감보다 삶의 실제적인 편안함이 훨씬 큽니다. 자존심은 지켜야 할 때가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앗아갈 정도라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무게를 덜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걸음은 더 많은 풍경을 만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권합니다.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장면과 지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손을 뻗을수록 멀어지고 붙들수록 더 무겁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서툴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댈 이유를 남겨두지 않는 것, 과거는 기억으로 남기되 현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것들이 어느새 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한 해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 손이 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숨이 트입니다. 숨이 트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옷장은 비어있을수록 아침 시간이 짧아지고 서랍은 단출할수록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 칸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버리거나 나누거나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은 결정들을 이어가다 보면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이 며칠을 내어 부모의 짐을 정리해야 하는 일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을 위한 배려이자 미래의 평안을 위한 준비입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것과의 만남입니다. 낯선 것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뇌를 깨우고 마음에 바람을 넣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멀리 있는 가족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노래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면 내 안에 있고 지낸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처음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고 서툴러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다시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어 배우는 건 늦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활력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덟 번째는 완벽함 대신 적당함을 고르는 태도입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하나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약속에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면 늘 부족함이 보이고 부족함을 보며 자책하면 마음의 체력이 금세 떨어집니다. 적당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봄비가 너무 세게 내리면 꽃이 상하고 너무 오지 않으면 마릅니다. 적당히 내리는 비가 땅을 살립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할 일을 적당히 몸과 마음이 감당할 만큼 계획하십시오. 그 적당함이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삶은 늘 밝고 반짝입니다.
그러나 화면 바깥의 삶은 누구에게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나를 소비하고 감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의 밥 한 그릇이 주는 따뜻함, 길가에 핀 작은 꽃, 햇살이 부엌 바닥에 그리는 사각형의 무늬, 알맞게 익은 과일 하나, 눈길을 들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감사는 의식적인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감사 3가지를 마음속으로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평 대신 고마움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내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0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만남은 많을수록 좋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깊을수록 좋습니다. 의무적인 자리는 줄이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 시간을 쓰십시오.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인생의 방향을 비슷하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느슨하게 나누십시오. 피를 나눴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좋은 관계는 수를 늘리기보다 깊이를 더할 때 단단해집니다. 11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능숙하게 즐기는 법입니다. 혼자는 외로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혼자는 때로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걷다 보면 발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맞춰집니다. 혼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맛있는 것을 먹는 일이 어색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질수록 타인과의 만남도 가벼워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이 균형을 이루게 해보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그립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12번째는 작은 행복에 귀 기울이는 기술입니다. 큰 행복은 가끔 오고 작은 행복은 매일 옵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작은 행복을 놓치면 일상은 금세 무채색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행복을 하나 둘 모으면 하루가 다채로워집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오래된 노래 한 곡에 스며있는 기억의 냄새, 동네 슈퍼주인이 먼저 건네는 인사, 이 평범한 요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지입니다. 감지하려면 조금 느려져야 합니다. 느려져야 보입니다. 13번째는 삶의 유한함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함을 기억하면 지금의 시간이 더 선명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위한 정리를 차근차근 해두는 일, 간단한 유언장을 써두는 일, 장례 방식에 대하여 가족과 대화하는 일, 고마웠던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 이런 준비는 불길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남은 시간이 더 넓어집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겨울은 덜 차갑고 가을은 더 깊어집니다. 14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중에는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가시에 계속 피를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는 앞으로를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남을 향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의 자리와 시간을 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미움의 무게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겨왔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닌 회복의 힘입니다. 15번째는 베풀매 기쁨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고, 경험을 전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알려주고, 버스를 겨우 탄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나누어 주는 일. 베품은 세상을 크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바꿉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또렷한 의미를 가집니다. 베풀다 보면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베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16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일어날지 모를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면 문제의 크기는 통제 가능한 단위로 줄어듭니다. 식탁 앞에서는 음식의 향과 온도에, 산책길에서는 바람의 결과 빛의 방향에, 대화에서는 상대의 표정과 숨결에 마음을 얹으십시오. 주의의 초점이 현재에 맞춰지면 걱정의 초점은 자연히 흐려집니다. 과거는 추억이 되고 미래는 계획이 됩니다. 현재만이 삶입니다. 17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먼저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넘어졌을 때도 일단 웃고 일어나는 태도는 나를 가볍게 하고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엔 웃을 일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찾아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엉뚱했던 젊은 날의 기억을 꺼내며 웃고 내 삶에서 맥락 없이 등장한 사소한 우연들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웃는 얼굴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바람이 드나들고 답답함이 빠져나갑니다. 18번째는 규칙성과 유연성의 균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일상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돕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스스로를 가두지는 마십시오. 특별한 만남이 있다면 잠시 리듬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기본은 규칙, 예외는 유연. 이 균형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19번째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불을 켭니다. 거창할 필요도 비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산책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오래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며 음악을 듣는 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일,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의 윤기를 확인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면 하루의 중심이 생깁니다. 중심이 생기면 외부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도 함께 찾아옵니다. 20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연습할수록 쉬워지고 쉬워질수록 넓어집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려 전화를 걸 수 있음에. 이것들은 사실 기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비교의 목록은 짧아집니다. 감사는 삶의 빛을 키우고 빛은 그림자를 짧게 만듭니다. 21번째는 욕심을 다루는 법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만족은 가진 양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누릴 차례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을 향해 달려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주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여백은 생각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22번째는 후회와의 작별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고맙다고 말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후회를 줄입니다. 후회 대신 선택을, 자책 대신 책임을, 미련 대신 실행을 택하십시오. 23번째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자연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속 먼지가 내려앉고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생각의 매듭이 하나씩 풀립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 해가 지는 시간을 잠깐 바라보는 습관, 화분잎을 쓰다듬는 습관이 하루의 품질을 바꿉니다. 가능하다면 햇빛을 조금 더, 바람을 조금 더, 초록을 조금 더 삶 가까이에 들이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24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이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솔직함은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솔직함은 용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솔직함을 반복하면 큰 솔직함도 자연스러워집니다. 25번째는 평화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보존해 평화를 남기는 선택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툼은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평화는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평화를 선택하면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모든 비움을 채우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름진 얼굴과 느려진 걸음을 살면서 남은 흔적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가깝게 지내면 충분합니다.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함께 웃을 기억을 새로 만드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건네십시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을 반복하면 삶은 자연히 홀가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홀가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을 단단히 붙잡는 상태입니다. 기대 대신 존중을, 강박 대신 균형을, 비교 대신 감사를, 완벽 대신 적당함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남은 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흐리던 시야가 맑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남은 시간은 덤입니다. 이 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지막 장의 문장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문장이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배움의 마음으로 읽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며 그 고민을 나누는 사이에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남은 생을 홀가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